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할 것은 한글 도메인으로 패스트코밋의 계정을 생성하기가 메인 주제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제 애드센스 승인 한 번으로 여러 사이트 이용하기 관련해 갖고 뒷부분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도메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유튜브.com 같은 경우는 이제 영문 도메인이죠. 한글 도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한글 도메인인데요. 이게 뭐냐? 한글 도메인은 이렇게 호텔천사.com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한글이잖아요. 한글 도메인입니다. 한글 도메인으로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글 도메인은 퓨니코드라고 하는 것으로 변환을 해야 영어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호텔 천사예요. 잠깐만요. 볼까요? 보이시죠? 이렇게 호텔천사.com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한글.com 이렇게 한글.com 한 다음에 변환을 누르면은 이렇게 퓨니코드로 바뀌어서 이게 이제 컴퓨터가 인식하는 이제 영어죠. 영어 특수 코드 영어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많이 해봤겠지만은 영어닷컴 같은 경우는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된 것은 많이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글로 된 것을 이제 계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한글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한글일까요? 그건 이제 구글 SEO에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영어로 찾자니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점을 해서 구하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업닷컴이다. 그러면은 부업이 영어로 뭐죠? 일단은 예를 들어서 머니닷컴. 그럼 머니 관련된 어떤 웬만한 단어 키워드들은 이제 등록이 다 됐어요. co.kr도 그렇고 닷컴도 그렇고. 그래서 한글로 머니닷컴 아니 부업닷컴이라고 예를 들어서 부업 볼까요? 뭔가가 되어 있겠죠? 되어 있지 않을까요? 검색도 안 해봤네. 죄송합니다. 부업닷컴이면 이게 부업닷컴이에요. 이거를 도메인 조회하는 데 가서 한번 볼게요. 그렇죠. 누군가가 벌써 등록을 했어요. 2000 크리에이션 데이시 2004년도에 20년 전에 벌써 부업닷컴이라는 것을 이미 누군가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가 이제 영어로 된 거는 다 선점이 돼서 한글로 된 내가 타겟하는 사람들이 이왕 한국에 있는 사람이다, 국내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글 키워드로 된 도메인을 선점하는 것도 등록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가설에 의해서 제가 한번 최근에 한글 도메인을 하나 등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등록비가 얼마 안 하니까 제가 테스트 삼아서 해봤어요. 그러면 이런 한글 도메인은 이제 계정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게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전에 계정을 만들면서 이제 그 방법을 한번 PPT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패스트코밋입니다. 패스트코밋은 쉐어 호스팅,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분하고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하다. 관리 소장도 있기 때문에 뭐라도 물어보면 바로바로 즉각 대응해준다. 다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쉐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립 빌라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고성방가를 하면 안 된다. 그만큼 내 사이트가 너무 비대해지고 트래픽이 많아져서 커지게 되면은 분가를 해서 단독 주택으로 가야 된다. 서버 호스팅 같은 데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글 도메인 추가하기에 이제 패스트코밋은 좀 전에 말했듯이 이런 퓨니코드 만들어 주는 곳에서 일단은 영어로 된 것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도메인을 등록을 했으면은 네임 서버를 패스코미시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서버, 호스팅에 있는 네임 서버를 변경을 해줍니다. 업데이트를 먼저 해줘야 돼요. 도메인 등록 기관에서 합니다. 이 부분을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검색을 하시든지 제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다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호텔전세닷컴 같은 경우는 퓨니코드로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꾸면 이거니까 이걸 복사해 놓고 그런 다음에 패스코밋의 cPanel에 들어가시면은 도메인 섹션에서 도메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Create a New Domain을 클릭해 주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글이 아닌 좀 전에 변환시킨 요 퓨니코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도메인 부분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체크를 풀고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요거를 체크 표시를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서밋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통 패스코밋은 신청한 도메인 이름으로 폴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toolbar.co.kr이라는 도메인을 신청하게 되면은 이 계정에 toolbar.co.kr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이 안에서 사이트를 파일을 올려갖고 사이트를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메인 도메인은 이렇게 public_html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제 메인 이 계정의 메인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메인 도메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단 도메인 이름을 따라가지 않고 public_html이고 하나만 운영한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여러 개 도메인을 추가를 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죠. 다주택 빌라에 내가 사는 집에 방이 여러 개라면 여러 명이 같이 살아도 된다 이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한글 도메인 추가한 거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깁니다. 생긴 거 확인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 계정에 새로 만든 한글 도메인 방에 이렇게 빈 방으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이제 가구가 있어요. CGI bin이라는 폴더, 노란색은 폴더입니다. 그러니까 well known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원래 그 방에 있는 가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옷장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되고 이 집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빈 방이에요. 빈 방에다가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해갖고 제가 사이트 운영하고 이 도메인을 접속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index.php나 index.html을 읽어서 사이트가 보여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 빈 방에 이 폴더에 내 계정에 파일을 올려야 되겠죠. 파일을 올리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나요? 업로드라는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파일을 셀렉트 해갖고 해도 되고 드래그 해갖고 여기다가 드랍 해도 여기에 파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100%다 올라가면 100%라 이렇게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4개 파일을 올렸어요. 4개를 파일 올려서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압축 형태로 올릴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개별로 올릴 때는 파일 하나하나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폴더가 있다. 서브 폴더가 파일도 있고 밑에 폴더가 있다. 그러면 이 폴더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폴더를 만들고 또 파일 하나씩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 폴더 안에 또 폴더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번거롭죠. 하기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폴더 자체를 압축을 해버립니다. zip 파일로 압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빈 방에 zip 파일로 아까 압축해서 올린 파일이 하나 보이죠? 처음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로드를 눌러주면 이게 세로 고침이 되면서 이게 보일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extract를 누르면 압축 풀기를 하면은 이렇게 압축 풀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압축이 풀려요. 이렇게 압축이 풀려요. 압축이. 이 파일을 풀어서 아까 기존에 있던 폴더 외에 폴더가 하나 생겼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갔던 이 파일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 폴더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 방 안에, 또 작은 방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큰 방에, 내가 사는 방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동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Select All을 눌러서 전체 파일을 선택을 해주고, 이게 색깔 변했죠. Select All을 해서 전체 파일을 선택해주고 뭘 누르냐, Move를 눌러줍니다. 이동. 이 파일들을 이동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폴더 안에 있는 이름, 요거죠. 요거를 지워주면, 쏙 지워주면은 요 바로 지워지고 무브 하면은 바로 위로 슉 올라갑니다. 요 방에서 바로 윗단계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원 페이지 언더바 샘플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그 위에 있는 이 안방으로 이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zip 파일은 지워도 되고 이 폴더도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 둘, 셋, 네 개 파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파일들을 편집을 할 때는, 이제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편집을 할 때는 오른쪽만 눌러서 에딧을 누른 다음에 편집을 해서 내가 원하는 파일로 이제 사이트를 운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패스트 코밋에서 계정을 만들고 도메인을 붙이는 거죠. 요점 정리하면은, 먼저 도메인을 할 때는 네임 서버를 바꾸고, 그 다음에 계정에서 도메인을 추가하고, 도메인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폴더가 생겨서 내 방이 생기고, 도메인 이름으로 된 방이 생기고, 그리고 패스트 코밋은 SSL 보안 인증이 자동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메인 추가만 했는데 자동 SSL 인증을 따로 설정 안 해도 보안 인증이 되더라고요. 오케이, 이거는 참고 삼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이 생기면 그 방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올려갖고 사이트를 만들면 된다 라고 개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 건 아니고, 이렇게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할 게 이거라 그랬죠. 애드센스 승인 한번으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난 영상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재.kr이라는 사이트가 제가 메인 사이트고 운영한 사이트라고 쳐요. 그리고 여기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거는 이거대로 사이트를 운영해요. 블로그로, 예를 들어 블로그를 뭐 개인 블로그라고 쳐요. 실제로 개인 블로그 운영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이 도메인 애드센스 받은 거에 다른 성격의 사이트를 또 운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애드센스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도메인 밑에 이렇게 whois.제재.kr이라고 해갖고 메인 도메인이 애드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 도메인으로, 여기는 어떤 성격의 사이트냐면은 도메인 정보 검색 사이트인데 원페이지입니다. 여기 아시죠? 제가 매번 들어가는 사이트죠. 제가 도메인 검색할 때 여기죠. 도메인 whois 검색, 여기 보이시죠? 자, whois.제재.kr이라고 돼서 여기는 하나의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페이지 사이트라고 합니다. 어떤 특성적인 어떤 특색이 있는 사이트를 뭐 서브 페이지까지 메뉴를 만들 필요 없이 워드프레스 같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의 사이트로 더 이상의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페이지를 우리가 원페이지 사이트라고 하고, 이거는 잘만 활용하면은 추가적인 손이 안 되고 그냥 수익이 계속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런 사이트는 제가 뭐 업데이트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도메인 whois 검사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도메인, 유튜브를 볼까요? 유튜브.com은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해서 검색을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 이제 whois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2005년도에 등록을 했고 만료일은 2025년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구글이 네임 서버가 이렇게 4개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제
whois.z.kr 여기도 광고가 뜨죠. 그러면 이 사이트는 지금 제가 원래 메인 사이트는 여기에요. 여기는 그냥 블로그예요. 블로그인데 여기에 애드센스를 받았죠. 그래서 또 다른 사이트를 운영할 때 이렇게 완전 독립전 사이트를 운영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서브 도메인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구글 광고가 자동으로 붙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 도메인을 할 때 여기에 서브 도메인을 만들어서 워드프레스를 운영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1.jz.kr, 블로그 2.jz.kr 뭐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 페이지 사이트로 해갖고 업데이트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트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만든 원페이지 사이트예요. 이런 식으로 CJ, 커플, 컷, DA, HTML 예를 들어서 볼까요? html.jz.kr 이런 것도 이런 코드를 넣고 보여주는 이런 사이트죠. 그런 사이트고 sign 온라인 전자서명 사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sign 네, 사인을 한 다음에 저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배경이 투명하게 내가 만든 사인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여기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지금 아까하고 봤을 때 어떠세요? 똑같은 템플릿입니다. 이제 템플릿이라기보다는 똑같은 레이아웃이에요. 좌측 우측에 광고가 뜨고 밑에 광고가 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컨텐츠가 가운데 있고 밑에는 설명이 들어가고 왜냐면 이 사이트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컨텐츠가 없으니까 컨텐츠를 넣은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좌측 우측에 광고가 뜨고 타이틀 있고 정보 있고 여기에 컨텐츠 들어가고 여기에 어떤 설명을 좀 넣어갖고 여기 관련된 설명을 넣어서 여기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노출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페이지 사이트를 예를 들어 볼까요? 사인 금방 본 사인을 볼게요. 파일이 몇 개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지죠. 그 다음에 인덱스가 아까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related article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이제 뭔가 링크를 넣어놨어요. 계속 랜덤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렀을 때 넘어가게끔. 이거 제가 다 잘랐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원페이지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글 도메인 설치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팅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떤 애드센스 사이트가 있을 때 이 서브 도메인을 이용해 갖고 애드센스 승인 없이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게 그렇거든요. 실례로 여기 글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글 하나만 빼고 나머지 다 옮겼어요. 글을. 왜 그랬을까요? jz.kr이 구글에서 밴당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 블로그를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어찌어찌 됐는지 장난도 좀 치고 뭐 실험도 많이 했죠. 이걸로. 그랬더니 얘가 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애드센스 승인 난 거를 그냥 놀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이거는 이거대로 두고 서브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글을 써도 되지만은 서브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독창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원페이지 사이트를 만들고 내가 글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온라인 전자 서명을 할까요? 온라인 전자 서명 사이트에 대한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구글 광고도 나오는 사이트 페이지예요. 원페이지로. 그리고 더 이상 손이 안 가는, 한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다른 데서 글을 써서 여기로 보내는 거죠. 방문자를 보내서 여기로 가게끔 해서 여기 와서 이용을 하든지 여기 걸 갖고 클릭하게끔 한다. 그래서 죽은 애드센스 승인은 받았지만은 이제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진 메인 도메인 사이트가 있다면은 그 사이트를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거기서 서브 도메인을 만들어서 원페이지 사이트로 제작을 해갖고 여기로 활용하면 된다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페이지 사이트 같은 경우는 템플릿 하나 만든 다음에 틀이죠. 틀을 만들고 말 그대로 틀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그냥 가운데만 계속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챗GPT를 통해서 다 만든 거거든요. 혹시나 이게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 있죠. 제 카페 주소가 여기 들어오셔서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여기 오셔갖고 이제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이제 쓸 수 있도록 파일을 보내드리던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뭐 꼭 필요하신 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영상이 그래도 도움이 좀 되었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좋아요. 또 이제 이번 영상 처음 보신 분, 제 채널을 처음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대박 나는 어떤 돈을 여기 막 이거는 좀 제가 딴 사람들 좀 따라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월 얼마를 버네, 1000만을 버네 이렇게까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이제 부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뭔가 돈이 벌리게 하는 것을 좀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참하고 싶다. 한번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그래도 호기심이 있네 라고 생각되시면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구독하셔갖고 한번 다음 방송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여기 없나? 자, 주로 하는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부업 관련된 것으로서 이제 부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말하는 부업은 온라인 자판기라고 말합니다. 온라인 자판기는 자동으로 이제 밤을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것을 자판기라고 하고 그 자판기 세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구글 SEO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 백링크 관련된 게 이제 필요해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설치하기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워드프레스를 운영을 하려고 해도 이제 서버라든가 호스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공부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필요한 유용한 팁이 있으면은 이제 팁도 올리고 그다음에 가끔씩 제 브이로그도 찍습니다. 자, 이런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뭐 다음 방송도 기대된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한 주도 이제 힘내셔갖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